안녕하세요. 미스캐롯입니다. 오늘은 비서시험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비서시험이 사실 2021년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엎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비서시험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나의 정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너무 다른 부분들이 생기게 돼서 내가 놓치게 됐다면 혹은 손해보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맞는 부분 그리고 틀린 부분 바뀐 부분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문항을 보고 저와 함께 정답을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예요. 비서시험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첫 번째, 정기에서 상시로 바뀌었다. 정답일까요? 두 번째, 출제 내용의 30% 이상이 2021년도 기준으로 대폭 변경되었다. 이건 어때요? 세 번째, 일부 비서과의 졸업 요건으로 비서 자격 시험이 포함되었다. 그 다음에 쉬었던 비서 시험이 어려운 시험들이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실제 업무가 반영된 부분이 시험에 포함되었다. 뭐가 정답일지 감이 잡히시나요? 정답은 1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비서시험은 우리가 정기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날 오라고 하면 그날 가서 시험을 보는 그런 형식.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접수를 했었는데요. 비서시험이 2021년도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시시험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시 말 그대로 4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바뀌게 됐기 때문에 비서시험에 대해서 정해진 날에 내가 그날에 맞춰가지고 접수를 했었던 과거와는 달리 내가 시험을 볼 필요성이 있을 때 혹은 내가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비서 자격이 말 그대로 그 기업에서 조건이다. 이러면 상시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겠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정답. 두 번째는 출제 내용의 30% 이상이 바뀌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뀌게 된 부분에 실제 업무 내용이라든가 중요도가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비즈니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환경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수험자 편의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출제 기준에 적용하게 됐다라는 게 좀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준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비서실무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비서 역할과 자질에 관련돼서 원래는 이제 세부 항목이 비서 직무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윤리라든가 비서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태도만 만약에 다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서는 직업 윤리에 또 추가를 해서 비서 윤리를 별도로 집어넣게 됐고요. 그 전에는 자질하고 태도를 같이 봤다면 이번엔 태도에 대한 부분은 아예 빠져버렸어요. 자질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된 게 비서의 역량 부분이 말 그대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지식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 개발에 대한 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네트워킹 관리라든가 아니면 경력 계획이라든가 경력 개발 이런 부분들이 주를 차지했다라고 하면 발음이 안 돼요 갑자기. 네트워킹 관리 없어졌죠. 경력 계획 없어졌습니다. 그거 말고 그럼 뭐가 생기게 됐냐? 그럼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경력 그대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살펴본다라고 하시더라도 50% 이상이 지금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기출문제만 디립다 푼다라고 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책으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기출문제였지만 현재에는 항목에서 빠져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거의 최소예요. 30%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0% 이상이 바뀌지 않았나 싶고 과거의 기출문제가 말 그대로 현재에는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서 자격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책으로, 과거의 책으로 보신다거나 하셨을 경우에는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있죠. 빠지지가 않았을 테니까 추가도 안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일부 비서과의 졸업 요건에 포함된다. 이거는 과거에도 4년제 비서과에는 졸업 요건에 포함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작년부터 비서과에 또 추가가 됐어요. 몇 개 비서과에서 졸업 요건으로 비서 자격시험 2급 네, 이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서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뭐 비서과 같은 경우는 전문학사 과정에 가장 많은 편이긴 한데 4년제 비서과에는 졸업 요건에 대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두 개 학교를 빼고는 대부분의 비서과에 졸업 요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충격이죠. 그래서 그냥 시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졸업을 하기 위한 수업만 듣는다고 또 졸업하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 포함됐고 그 다음에 4번 쉬운 거에서 좀 어려운 거 비서시험 같은 경우는 좀 쉽다라는 전체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일부 과목이라고 한다면 아마 경영 일반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비서실무, 그 다음에 경영 일반, 사무영어, 사무정보관리 이렇게 네 가지의 과목으로 들어가져 있고 우리가 객관식 80문항, 그 다음에 시험시간 80분을 들이죠. 그래서 과목이 이제 100점 만점이니까 과목당 40점 이상 맞고 평균 60점 이상 맞는다면 우리가 이걸 합격할 수 있었는데 특히 경영 일반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경영 환경 동향 분석을 한 전문적인 경영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풀어도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아니라면 경영 일반의 문제가 과거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새로운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좀 대체된다라는 게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시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 일반을 어려워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5번.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실제 업무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 관련돼서 내가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글을 쓴 저자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실무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비서 시험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 좀 생생하게 전달해주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형식으로 책 자체가 구성이 됐겠죠. 그리고 그런 책을 만약에 보고 공부를 한 수험자 입장에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낮아질 거고요. 그래서 비서시험은 1번부터 5번까지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비서 자격증은 어디다가 사용을 하냐? 사실 요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두 번째, 비서학과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4번, 사무, 총무 관련 직업인. 그 다음에 5번, 자격증 헌터들. 뭐가 정답일까요? 네, 눈치를 채셨겠지만 5개 모두가 정답입니다. 비서 자격증은 첫 번째로 비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비서직에 대해서 공고를 내거나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비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비서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기업에서 경력직에서는 사실 비서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입 비서의 경우에는 비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서학과 학생입니다. 아까도 제가 비서학과 졸업시험에 일부 4년제 대학에 이 비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비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포함이 되겠죠. 물론 비서에 관심이 많다고 비서 자격증을 모두 다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서에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취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4번. 사무나 총무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네, 그분들 같은 경우도 비서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취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비서의 시험 과목 자체가 실무, 그 다음에 경영 일반, 사무 영어도 있지만 사무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비서 업무의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인 사무, 총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서 내가 전문성을 조금 더 띄고 싶다, 아니면 내가 업무에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비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겠죠. 그리고 5번. 자격증 헌터들. 왜 자격증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자격증 헌터 중에 한 명이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주 수많은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지만 비서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과목 자체가 전문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실무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직업에 대한 뭐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다 보니까 자격증 헌터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 자격증은 말 그대로 1번부터 5번까지 모두가 정답입니다. 세 번째죠. 비서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1번, 비서과에서 비서 관련 수업을 학습하면서. 2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캐면서. 3번, 비서 시험을 합격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4번, 책을 구입하여 독학하면서. 네, 말이 꼬이는데. 5번, 책을 구입하기는 하는데 무료 강의와 함께 들으면서. 정답은 한 3, 4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정답은 아니고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비서과에서 비서 관련 수업을 학습하면서. 만약에 비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서 전공자가 비서 관련 수업을 학습하기 때문에 합격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비서과에 다니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비서 시험을 준비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맞지만 세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캐면서. 사실 비서시험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2020년도까지는 가능했을 수 있어도 2021년도는 사실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과거의 시험 정보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했다가 굉장히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합격은 할 수 없을 수 있다. 틀린 부분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비서시험을 합격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비서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왜냐? 바뀐 출제 기준으로 해서 합격을 했으니까 그분의 도움이 아니라 만약에 비서시험을 합격했는데 아주 과거에 혹은 출제 기준 전에 나왔었던 2021년도 전에 다른 출제 기준으로 만약에 합격한 누군가라고 하면은 그분이 합격한 이유와 내가 합격하게 될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베스트는 아니다. 세모라고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을 구입하여 독학하면서. 이것도 역시 과거의 책보다는 현재 2021년도의 출제 기준에 맞춰서 출간된 책이 있다면 그 책을 구입하면서 독학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2021년도에 출제가 되긴 했지만 과연 바뀐 출제 기준에 의해서 출간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면 네 번째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책을 구입하여 무료 강의와 함께 들으면서. 사실 비서 자격증 시험은 강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통해서 비서 관련된 강의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통 한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경우보다는 과목 자체가 4개이다 보니까 4개가 좀 다른 사람이 강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무료로 풀려져 있는 부분들보다는 돈을 내고 학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만약에 책을 구입해서 무료 강의가 같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100% 모든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강의 자료로서 나오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합격선에 다가갈 수 있게 재미있게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이 방법이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현재 책을 거의 다 썼고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책에 관련돼가지고 강의를 함께 좀 첨부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비서시험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모두가 정답은 아니고요. 동그라미 2개에
그 다음에 세모 2개, 그 다음에 x가 하나. 네,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문제입니다. 비서시험은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첫 번째, 전공책. 두 번째, 비서시험 출제자가 출제한 책.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 출제한 책.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서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출제한 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똑똑한 사람이 출제한 책. 네, 비서시험은 뭘로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사실 우리는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죠. 왜냐?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아무리 상시로 바뀌었더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건 내가 공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시험을 합격하길 바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여한 시간 대비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공책. 이거는 말 그대로 효율적이지는 않지 않나. 그렇지만 제일 베스트는 전공책으로 하는 게 맞죠. 비서실무는 비서실무 전공책, 경영일반은 경영 관련된 책, 그 다음 사무영어는 영어책, 사무정보관리는 사무정보관리책. 그렇지만 이걸 다 공부해서 내가 시험을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공책 같은 경우는 거의 X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서시험 출제자가 출제한 책. 만약에 우리 그 비서 자격시험 관련해서 출제하셨던 출제자 중에 한 분이 출제한 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일 베스트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문제 유출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X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과목, 4가지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 출제한 책.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비서실무를 가르친 경험이 있고 경영에 관련돼서도 가르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 영어도 어느 정도 가르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정보관리도 가르치는 경험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출제한 책이 제일 베스트겠죠. 그러면 아마 최소 선생님이 4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3번입니다.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이렇게 4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쓴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쓴 게 맞죠. 짜집기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째를 한번 볼까요? 비서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출제한 책. 만약에 출제를 한 사람이 비서 출신이다. 1, 2년 수준이 아니라 한 5년 정도는 된 비서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게다가 비서에 관련된 지식까지도 탑재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출제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 책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베스트지요. 베스트겠죠? 그쵸? 갑자기 급하게 약간 마무리하는 것처럼 베스트죠.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출제하게 된다면 그 책을 보고 공부하시면 베스트겠죠. 그 다음에 5번. 똑똑한 사람이 출제한 책.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뭐 학벌이 좋은 사람이 출제한 책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학벌하고 실제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출제한 책, 글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2개는 맞지만 3개는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Q&A를 4가지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비서 자격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도 만약에 내가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비서 자격증 시험 저랑 같이 함께 하는 건 어떠세요? 제가 한 번에 붙여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서 자격증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곧 출간이 되겠죠? 그리고 저도 열심히 가장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듣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합격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비서 자격시험에 대해서 바뀐 부분 말씀드렸고요. 다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